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왜 아내를 와이프라는지, 와이프는 왜 아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와이프의 정확한 어원을 찾기 위해서는 위키피디아나 웹스터, 그리고 에티몰리 사전을 참고해 보면 영어 와이프의 어원 계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원 계보에 따르면 인도 유럽 조어에서는 겨비비라고 하고 있고 토카시언에서는 겨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부끄러움을 뜻하거나 여성 생식기를 뜻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아마 껴비비하니 바로 여성 생식기가 여기서 나올 듯 하고요. 비비고 온다는 뜻을 생각한다면 부끄러움이라는 뜻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은 초기 게르만어에 가서 비밤이나 비바라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뜻은 여성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대 영어에 오게 되면 드디어 와이프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성, 아내를 뜻하는 말이죠. 중세 영어에 오게 되면 드디어 와이프란 말로 정착이 되는데요. 여자, 여성이란 말로 사용되다가 현대 영어에 오게 되면 바로 지금의 모습인 와이프, 그리고 독일어에서 와이프란 말로 이렇게 정착돼요. 뜻은 아내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영어 와이프는 바로 미드와이프, 산파를 뜻하는 말에 또는 피시 와이프, 생선 장수를 뜻하는 말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말을 살펴보면요. 우리말의 아내를 뜻하는 말은 부부, 부인, 주부, 부녀자란 뜻의 이 말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자란 말은 바로 며느리 부자인데요. 여자 여자와 빗자루 추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 부자는 며느리, 지음이 아내, 예쁘다, 정수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빗자루를 든 여성이 바로 며느리 부자를 뜻하는 말이 돼서 현재와 같이 약간씩 변해서 지금의 글자로 사용된 문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와이프란 말은 지금 한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초기 게르만어나 또는 인도 유럽 조에서 말하는 생식기를 뜻하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하는 것이 지금 의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와이프란 발음과 똑같은 단어가 영어에 있는데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와이프란 말은 F와 P가 다른 말인데요. 와이프 하게 되면 닦다, 훔치다, 얼룩을 빼다, 지우다는 뜻인데요. 청소를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바보다에서 났는데요. 바보다 말은 빨리빨리 움직인다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금 적고 있는데요. 인도 유럽 조에서는 이 말이 휘읍이란 말과 초기 게르만어인 바본이란 말이 두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어원사전에 적고 있는데요. 이 휘읍이란 말은 둥글게 감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초기 게르만어인 바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닦는다 해서 나서 바쁘게 빨리빨리 닦는다 해서 나온 말이 결합돼 가지고 고대 영어에서는 와이피안이란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이피란 말은 바로 닦는다, 문지르다, 청소하다 뜻이니까요. 이 말은 현재의 와이프와 똑같은 말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중세 영어에서는 와이펀이란 말이 됐다가 현재의 와이프란 말로 이렇게 정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자에서 말하는 며느리 부와 와이프란 말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내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이 보통 바깥양반 한다라고 바깥양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바깥 일을 하니까 바깥양반이라고 부르고 집안일을 하니까 우리가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와이프는 생식기를 떠난 말보다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나왔으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와이프란 말은 바로 닦는 사람에서 자동차에서 유리 닦는 것도 와이프라 부르죠. 또 우리가 수입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수입이란 썰어서 와이프 한다 뜻이니까 청소하다, 썰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뜻하는 말 중에서 또 다른 말이 색시란 말과 각시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 말은 새로운 각시, 새 각시에서 새 악시로 되었다가 색시로 이렇게 변화되는 말인데요. 이 새 각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공간에 새로 들어온 그런 사람을 따를 때 새 각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시란 말은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원방각 시의 줄임말인데요. 원방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원과 땅을 나타내는 사각형과
인간을 나타내는 삼각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신인, 천일, 지일, 태일의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시각화해서 해서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간적 또는 시간적 특징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거기에 새롭게 들어왔다 하니까요. 새로운 공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새악시, 색악시, 색시가 되니까요.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말로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색이란 말은 바로 한자말 색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을 상징한 그런 상형 문자라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색시를 갖다가 아까 초기에 말했던 원시 게르만어나 또는 인도 유럽 조에서 말하는 생식기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자, 이번엔 철한 말이 있는데요. 이 철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 여자에다가 비녀하고 머리숱을 세 개 결합해서 만든 상형 문자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머리카락을 만져도 되는 여성 또는 비녀를 꽂고 머리 손질하는 여성을 뜻할 때 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상형 문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부를 뜻하는 말이 브라이드란 말이 있는데요. 이 브라이드란 말은 불로 있다 해서 요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새로 이제 새색시가 되고 신부가 되면 이제 시어머니한테서 불을 전수받아요. 옛날에는 불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불을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새로 전수받아서 그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브라이드란 말이 바로 신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배우자를 뜻할 때 스파우스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스파우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술 부어줘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주한다 뜻인데요. 신에게 술을 서로 부으면서 맹세를 하면서 부부가 되기를 약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파우즈예요. 여기서 분화된 말이 스폰서란 말이 있잖아요. 그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서로 부어주면서 서로를 갖다가 도와주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사이를 스폰서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파우즈란 말은 바로 헌조하면서 맹세한 사람, 그게 바로 배우자예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도 스파우즈란 단어를 쓰죠. 이번에는요, 필로란 말이 있는데 필로란 말은 필자가 배필이란 뜻이고 려자는 반려자란 뜻인데요. 필요하면 반려자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쭉 인생을 살아가는 반려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필로란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그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를 부를 때 우리가 dear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dear 하는 말은 떨어졌다 뜻이에요. 떨어졌단 말은 어떤 것이 다 떨어져서 모자라다 뜻이에요. 모자라다 보니까 없잖아요. 다 떨어지고 그러면 아주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ar 하는 말은 아주 이제 더 이상 떨어져서 더 이상 없어서 떨어졌단 말은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물건이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귀하다는 뜻에서 나와서 친애하는, 귀중한, 그래서 비싸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dear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중하다는 말은 떨어져서 남이 다 사용해서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떨이가 됐단 말이죠. 떨이.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다하링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떨어에 쓰다가 랑자가 붙인데요. 랑자는 사람을 떠들 때 또는 소중한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랑자를 붙여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하링인데요. 이 랑자는 또 어디에 들었냐면 아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에 여인이 남편이나 애인을 친근하게 일컫는 애칭을 아랑이라 불러요. 이 랑자가 바로 다아링 해서 붙어서 떨어에다가 아링이 붙어가지고 된 말이라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내나 또는 이제 애인 같은 사람을 갖다가 소울메이트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울이란 말은 제 을, 자기의 을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정신, 자기의 기백을 을이라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메이트란 말을 붙여서 메이트는 맞댄다 뜻이니까요. 제 을에 맞는 사람을 소울메이트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용하죠, 이 말은. 예. 이번에는 퀸이란 말을 쓰는데요. 퀸이란 말도 아내를 떠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퀸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귀인이거나 또는 아주 귀한 사람이거나 귀혼이나 이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서요. 아주 귀한 사람 또는 아름다운 사람 또는 귀여운 사람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퀸하게 되면 여왕, 왕비, 아내, 여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와이프는 왜 아내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와이프란 말은 사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이프란 단어도 요즘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보다는 다른 말, 디어란 말에서 귀중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나 아니면 동반자라고 하든가 반려자가 훨씬 더 나은 표현으로서 보여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